안녕하세요. 강물 변호사입니다. 자연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오늘 늘 이 수박이나 또는 참외 또는 나무를 가지고 저희 아지트에서 주말을 보내는 일상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런 법률 문제 찍는 거는 뭐 조회수가 뭐 한 20회, 30회? 예. 그 다음에 저 자연인 찍는 거는 10배인 한 200회 나오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찍는 일상도 그렇게 좀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재판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연결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사건을 제가 다뤘는데요. 저는 이제 중개인의 변호사로 이제 오늘 그 변호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세입자분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정말 딱합니다.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고요. 한 70% 정도는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30%는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먼저 받아가고 이 우리 청년들 전세보증금은 거의 한 반 정도 회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되거나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상태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중개인, 그러니까 원고는 임차인,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젊은 청년이고, 피고인은 임대인, 건물주죠. 때로는 법인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은 중개인이죠. 중개인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인은 세입자 구해서 연결해 준 것 뿐인데 사실은요. 처음에 중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중개인을 상대로 이 전세보증금 청구했는데 원고 청구 기각, 그러니까 임차인이 패소를 한 거죠. 그런데 점점 이 세입자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고 하니 중개인의 설명 의무 있죠. 건물의 구조, 뭐 전세보증금 전액, 그리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특히나 다가구 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1층에 몇 개, 2층에 몇 개, 3층에 몇 개. 그러면은 그 중에 어느 한 호수만, 한 뭐 10개 또는 12개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한 호수만 중개할 뿐인데 법원에서 이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로는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부 입주해서 이제 전세보증금이 꽉 차면 총 얼만데, 그리고 여기에 대출금이 얼만데, 혹시나 집주인이 부동하면 경매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집의 시세는 이만큼 돼서 이게 대출해준 은행에서 먼저 돈 얼마 찾아가고, 세입자들이 누구 얼마 찾아가서 충분하냐 안 하냐. 사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값보다 이쪽이 더 많습니다. 건물값이 더 낮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그런 주거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완벽하고 안전한 건물을 구하려면 그런 건물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중개인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법률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래 세입자가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받았으면 전세계약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못 빼낼 수 있다, 나 다른 집 골라보겠다 할 수 있는데 법률 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다만 임차인도 나름대로 다 알아봐야 된다. 무조건 중개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한 거, 임차인 과실 80%, 중개인 과실 20% 인정해서 보통 1억이라면 5천 정도는 경매 과정에서 회수하고요. 회수하지 못한 5천 중에서 20% 정도를 중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특별법을 만드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중개인의 책임이 더 좀 강화돼서 중개인에게 20%보다 더 많은 30%, 아니 50%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쌍방이잖아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
보행자와 차, 또는 차 대 차에 있어서도 100대 0은 없죠. 한문철 TV에 보면 가끔씩 100대 0이 나오죠. 예. 그런데 한문철 TV와 보험회사와 싸울 때 거의 한문철 TV가 정확하다. 보험회사는 무조건 후려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한문철 변호사 또는 제2의 한문철 변호사,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사건 진행한 것도 이제 정말 중개인으로서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중개를 한 것인데 이제 재판이 들어왔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주인이 바뀌었고요. 바뀐 주인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저는 우리가 최초의 이 입주자 건물주와 계약한 이후에 새로운 건물주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면제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뭐 이런저런 다 주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이 바로 법입니다. 뭐 언론기관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능력 부족이고 공부를 덜한 탓일 뿐이에요. 상대방 변호사는 순수했거든요. 변호사는 무조건 지는 직업입니다. 오늘 한 사건도 세입자 편을 맡았던 변호사가 지거나 중개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지거나 이기는 건 좋겠지만 지는 경우만 남아요. 이기는 건 당연하니까 변호사에게 수고했단 말도 안 합니다. 지면은 난리 납니다. 문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우리 문 튼튼한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세상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이 피해 분담을 이제 그 중개인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 중개인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로 못해 먹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분양 사무실만 한다라든지 이제 그 아파트 쪽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출이 얼마다, 그 다음에 자녀 가치가 얼마다, 보증금이 얼마다. 아파트는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고가 안 터지는데 다가구인 경우 사고가 꼭 터집니다. 참 우리 주변에 내가 피할 수 없는 법률 문제가 있거든요.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못 받을 줄 모르고 계약 체결했죠. 몇 년 뒤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다 잊어버리고 있고 이 사람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전세계약서마저 다 파기해버리고 없는데 이런 소송이 들어오니까 환장하죠. 그런데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감기 몸살에 암 걸릴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잘 극복해야 됩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9월 오늘 18일이네요. 발음도 잘해야겠습니다. 이제 어제 억수같이 비가 내려가지고 진짜 겁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고 살맛 납니다. 이런 계절에 더욱 건강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떤 분쟁 또는 그런 슬픔, 화나는 요소보다는 기쁨, 자그마한 기쁨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